네, 수학 탐정입니다. 자, 이 야심한 밤에 수학 공부에 대한 그 공부법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는 뇌과학과 관련해서 많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기억하고 관련된 거, 수학 공부를 어떤 전문가분은 기억을 기억으로 이 수학 문제를 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옳고 어떤 부분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단순 무식하게 그냥 무식한 반복 있잖아요. 그런 기억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 뇌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그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표를 보시면 이거는 출처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뇌과학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박문호 박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박문호 박사님이 소개하실 때 그 모스코비치 캐나다의 인지심리학자가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는 이 기억에 6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학 공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만 특히 수학 공부하고 연결시키면 이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부호화, 저장, 공고화, 인출.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수학 공부할 때, 이 네 단계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혹은 학생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거를 알게 된다면 정말 학습 방법이 바꿔지고 내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수학 공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호화라 그랬죠. 부호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언어, 시각, 음악 등 다른 형태의 감각을 처리 저장하기 위해 어떤 체계 안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수분해 배우잖아요. 이 공식을 자,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냥 무식하게 수식으로 그냥 연습장에다가 되풀이해서 적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 개수들 있죠. 1, 3, 3, 1. 그리고 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보면 A 세제곱이었다가 A가 하나씩 없어지고 그 자리를 B를 대체한다. 요게 바로 부호화입니다. 좀 감이 오셨나요? 저게 바로 부호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억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억을 시킨다 이겁니다. 인수분해에서 저거 되게 애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수식으로 여러 번 써서 영어 단어처럼 할 수 있지만 저기 한번 보십시오. 세문자 세제곱 합이구나. 곱한 수를 3배 한 거구나. 자변은 문자 3개 곱하기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저거 합이고 저거는 제곱합이고 저거는 둘씩 합을 뺐네? 자, 이런 식으로 말로 적으니까 어떻습니까? 수식으로 그 기억을 할 때마다 뭔가 언어를 기억하듯이 기억이 되죠. 자, 이런 과정이 바로 부호합니다. 지금 제가 띄워드린 저거는 역시 박문호 박사님의 그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한 번 쓱 봤다가 이렇게 된 거는 대부분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가면 갈수록 강화된 기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반복을 했었던 어떤 그 어, 공부를 잘 했었건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 수학 공부가 잘 되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요즘 그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님들, 자녀들 선행 교육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반복을 안 한다든지 이런 확인 과정이 없다면, 어? 선행을 했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게 왜냐면, 수학 공부할 때 이 고차원적인 그 하살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생각의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했을 때 요 단계 또는 요 단계 아주 얕은 단계까지만 가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고차원 기억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부호화의 과정은 한 2원까지 들어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장이라고 하는 단계 있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저장하니까 좀 와닿죠. 저장된 정보를 유지시킨다. 저장이라는 뜻과 좀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만각곡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만각곡선에 의해서 하루가 지나면 80% 기억이 없어진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은,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인수분해 예를 들었죠. 저 공식이요. 아주 유명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 자, 과거 배운 것이랑 잘 연결을 시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기 보십시오. 요게 양쪽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 점선 위에 게 현재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과거 지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해마라고 되어 있죠. 과거 지식을 이 해마가 끄잡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중학교 때, 저건 중학교 과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 요런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양변에 저렇게 곱함으로써 요거 전개함으로써 요렇게 나온다. 자, 사실은 요 과정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이 인출한다라는 거 끄잡아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원 과정, 중학교 때 배운 거를 저렇게 복원한다. 그때도 요 해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할 얘기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내과학적으로 정명이 돼 있어요. 자, 왜 정명이 왜 중요하죠? 과거 기억 있잖아요. 정명을 하려면은 과거에 내가 아는 거를 자꾸 꺼잡아내는 저게 바로 인출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과정이 있으면은 기억이 되게 공고화되고 여기 도표에서 이 생각의 과정 점점 고차원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되게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의 공고화라고 하는데요. 수학 공부를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기억이 공고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녀 또는 학생 여러분이 내가 공부는 했는데 시험만 되면 희한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고사장 바깥에서 나오면 그거였지. 근데 사실은 실수는 실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바로 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공고하는 뭔가 단단해진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 길이가 이제 10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자, 요 단계부터는 제가 잘라서 2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